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비상교과서 2학년 1학기입니다. 자, 벌써 4단원의 두 번째 수단은 서울 살면 서울 내기, 시골 살면 시골 내기. 자, 제목에서부터가 대구법이죠? 자, 서울에 살면 서울 내기고 시골에 살면 시골 내기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자, 서울 내기는 뭐고 시골 내기는 뭐냐? 자, 내기와 관련돼 있는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7쪽이고요.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마음 준비되어 있나요? 삼색 볼펜, 형광펜 준비하시고 우리 교재 127쪽 다음 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며 수업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멈추고 메모해 두신 후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채순이는 여름 방학 때면 바닷가 할아버지 댁에서 지낸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거의 일가 친척들이었다. 앞집은 오빠네고 뒷집은 아저씨네다. 길에서 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씨 할아버지네 서울 소녀가 왔구나 하고 아는 체를 하며 반겼다. 아는 척이다 이 소리죠. 아는 척. 어이 시골 내기 시골에 오니 재미없겠구나. 서울에서 지내는 거랑 많이 다르지. 이렇게 놀리는 어른들도 있었다. 자, 처음 부분의 소주제. 여름방학에 시골 할아버지 댁에 온 채순이를 시골 어른들이 서울 내기라고 부른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은요,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단어의 형성, 생성 방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과 어울려서 나올 수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단어의 생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닷가에 나와 조개를 줍고 있는데 옆집 민인의 어머니께서 아른 체를 하셨다. 아이고 우리 허여 멀건 서울내기 왔구나. 조개 잡느라 허연 얼굴이 새까매지겠네. 네, 안녕하세요. 대답은 밝게 하지만 채순이의 표정은 조금 일그러졌다. 우리 누나 검게 탄 얼굴이 더 좋대요. 사촌 동생 민호가 따라서 돌렸다. 오호, 그래? 서울 내기답지 않구나. 자, 왜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을까요? 지금 어떤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서울 내기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뭔가 비하하는 뜻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채순이는. 미니 어머니께서 깔깔 웃으시며 방금 캔 조개를 채순이 바구니에 넣어주셨다. 서울내기 누나, 다음에 나 서울 가면 여기저기 구경 좀 시켜주라. 겨울방학 때 우리 집에 오면 되잖아. 서울내기라고 부르지만 않으면. 우리 서울내기 누나 또 골랜다. 너 자꾸 그러면 같이 안 놀아준다. 이 시골내기야. 그러니까 서울내기라고 불리는 것에 마음을 상했어요. 히히 그래 난 시골내기, 누난 서울내기. 민호는 뻘밭을 마구 달리며 놀려댔다. 자, 그러니까 채순이가 지금 서울내기라고 불리는 게 마음에 지금 걸리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128쪽입니다. 어이구 저걸 그냥 채순이가 속상했겠구나 서울내기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채순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미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서울에 사니까 서울내기라고 하지 나쁜 말이 아니란다. 서울에 사니까 이게 뭐예요? 서울내기의 뜻이에요. 우리 시골에 사니까 시골 내기가 맞고 나쁜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 그게 왜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 시골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국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심도 있게 갖고 있습니다. 국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은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신출내기, 보통내기 뭐 이런 말들은 다 나쁜 뜻으로 쓰잖아요. 사람을 얕잡아 이럴 때 쓰는 말이니까요. 자, 결국 뭐예요? 채순이가 서울내기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죠. 싫어하는 이유. 채순이가 서울내기라고 불리는 이유를 서울내기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나쁜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람을 얕잡아 이럴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 소리죠. 호호, 글쎄 내 생각에 그 말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서울내기라고 할 때 쓰는 내기라는 말은 나쁜 뜻으로 쓰는 말이 아니란다. 고장을 나타내는 말에 부터 그 고장 사람임을 뜻할 뿐이거든. 평양에 사는 사람을 일컬어 평양내기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자,
내기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 고장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서 그 고장의 사람을 뜻하는 뜻이다. 내기의 의미죠? 내기의 의미 1번. 그런데 최순희의 말대로 내기는 또 다른 뜻으로도 쓴단다.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쓰기도 하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쓰기도 한다. 내기의 의미 2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출내기는 어떤 방면에 처음으로 나서서 아직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또 보통내기라고 하면 뛰어나지 않은 보통 사람. 신출내기는 어떤 방면에 처음으로 나서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보통내기는 뛰어나지 않은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보통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에 여간내기가 있는데, 여간내기가 보통내기하고 똑같은 뜻이다 이 소리예요. 여간내기는 흔히 그는 여간내기가 아니다처럼 아니다와 어울려 쓰이면서 도리어 뛰어남을 나타낼 때 쓰인단다. 어때? 재밌지? 여간내기가 아니다라는 말은 도리어 뛰어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내 아주머니 말씀을 들으니 제가 공연히 화를 낸 것 같아서 부끄러워요. 서울내기가 나쁜 뜻을 가진 말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내기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만들어지는 게 참 재미있어요. 서울에 가면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그래서 최순희가 내기가 붙은 말의 종류와 다양한 쓰임을 알게 됐다. 최순희가 서울내기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서울 사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내기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고 시골내기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럼 내기가 붙은 말의 의미와 이해를 쭉 이야기했는데요. 내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그 고장 사람임을 뜻하는 말, 그 지역 사람임을 뜻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기의 의미. 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29쪽 가볼까요? 최순희는 민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내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속상했던 마음이 풀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히히, 그러게 누나는 밤낮 이유도 없이 고를 낸단 말이야. 어휴,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누나가 의젓하구나. 참 조개는 많이 잡았니? 아니요, 저 녀석이랑 입씨름 하느라 많이 못 잡았어요. 도감에서 예쁜 조개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찾기가 쉽지 않아. 조개는 모양도 예쁘지만 이름도 참 예쁜 것들이 많단다. 그 중에 특히 아줌마는 앵무조개를 좋아하는데 껍데기의 주둥이가 앵무새의 빨간 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앵무조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 앵무조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죠. 그래서 앵무조개라고 부릅니다. 앵무조개의 뜻이죠. 나도 사진으로만 많이 봤지만 말이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새와 조개라니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 알록달록한 모양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 그럼 민호랑 재미있게 놀다가 들어가려무나. 네,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자,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순희가 신기함과 흥미로움을 느낀다. 단어 형성 방법상 앵무조개와 서울내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두 말이 합쳐져서 형성된 단어라는 거죠. 서울내기는 중심 의미가 하나인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어근이 하나다 이 소리예요. 잘 기억해주세요. 중심 의미가 하나다. 이 소리는 어근이 하나다라는 거죠. 앵무조개는 앵무와 조개 모두 중심 의미다. 이래서 뭐예요? 이것은 앵무조개는 합성어이지만 서울내기는 파생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단어 형성에 쓰이는 다양한 접사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단어가 형성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 중에 요거와 관련된 것은 다 뭡니까? 이거는 다 파생어와 관련된 말이에요. 파생어와 관련된 말.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정리를 잘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단어라는 것.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낱말입니다. 단어하고 낱말은 다 동일한데요. 단어는 크게 단일어하고 복합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합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입니다. 뭐 아버지, 뭐 어머니 이런 것처럼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복합어는 또 두 개로 나뉩니다. 복합어 두 개, 지금 방금 배웠던 것처럼 합성어와 파생어라는 거죠. 아버지는 어근이 하나죠. 그죠? 근데 합성어는
어근이 하나와 또 어근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앵무조개, 앵무도 중심 의미가 있죠. 또 여기에 조개라는 것도 중심 의미가 있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파생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근 하나에 접사가 붙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요런 의미들이 여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개살구 그러면 개살구 하면 살구는 중심 의미죠. 근데 개 여기 있죠? 어디 있죠? 야생 상태 또는 질이 떨어지니까 살구긴 살구인데 야생 상태의 살구거나 아니면 질이 떨어지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생활국어 시간과 합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앵무조개가 여기 합성어에 속하고 서울내기는 파생어에 속한다라는 것은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자 130쪽 압축8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단독은 나오지 않고요. 생활국어하고 연결지어서 나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처음 중간 끝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골내기와 서울내기. 자, 서울내기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시골내기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다. 자, 채순이. 사람들이 채순이를 서울내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채순이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 채순이가 오해한 의미는 자신을 얕잡아 이르는 나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거는 올바른 의미는 아니죠. 자, 네 개의 두 가지 의미 아까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서울내기, 시골내기, 평양내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 흔히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쓰는 말. 그래서 풋내기, 신출내기, 보통내기, 여간내기 같은 경우는 아니다와 어울려 도리어 뛰어남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앵무조개하고 서울내기의 단어 형성 방법. 자, 두 마리 합쳐서 형성된 단어다. 이게 복합어라는 거죠. 결국 이 소리는 이것은 복합어다. 복합어인데 앵무조개하고 앵무하고 조개 둘 다 중심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고 그리고 서울내기 같은 건 서울이 어근 중심 의미가 있고 내기는 중심 의미가 아닌 보조적인 의미의 접사 의미를 제한하고 좁혀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것을 파생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합성어하고 파생어에 대한 이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고요. 압축 파일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